이제 드디어 캐나다 비자도 받았고 취업도 되었고 꿈꾸던 캐나다 생활이구나. 얼마나 기다린 캐나다 이주던가. 아하하하하.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한국을 벗어나 캐나다로 고고싱. 아싸 도착. 캐나다는 공기부터 다르구나. 새로운 환경 어쩌고 하는데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A few moments later. 헉.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한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여기는. 미리 알았더라면. 안녕하세요. 나도 간다 캐나다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처음 왔는데 한국과 너무 달라서 놀라게 되는 한국과 캐나다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캐나다는 한 개의 국가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주정부들의 연합국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캐나다는 어떻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그닥 좋은 접근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행 계좌 비용. 한국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시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비용은 10불에서 50불 정도로 다양하고 학생들은 이 비용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좌를 유지하게 되면 신용카드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던가 혹은 3,000불에서 5,000불 사이에 일정 잔액을 유치하면 이 월 비용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원화로 몇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은행에 계좌를 만든다고 지불해야 한다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오픈하실 때는 본인의 데비카드, 한국에서의 체크카드 등의 사용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평균 잔액을 얼마나 유지하실지를 잘 판단하셔서 은행 어카운트 종류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마무시한 자동차 보험료. 어차피 몇 억짜리 슈퍼카를 타시는 분이 아니시면 이 차이도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자동차 보험 시스템이 다르고 대부분의 주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한국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상 무사고에 운행을 잘 안 하신다면 한국은 1년에 보험료가 몇십만 원 정도 되겠지만 캐나다는 보통 200~300만 원 정도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캐네디언들은 2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므로 차값에 해당되는 금액이 매년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보험을 안 들어도 차를 사가지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보험료도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캐나다의 주정부들은 대부분 자동차의 경우 민영 보험회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지정한 보험회사가 독점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캐나다에 오셔서 차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이 부분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보험 경력도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인정이 되므로 한국의 무사고나 보험 경력은 캐나다 오실 때 꼭 챙겨서 오세요. 세 번째, 북극곰을 보기 힘든 캐나다. 캐나다 오시기 전에 한국 분들은 캐나다는 거리에서 오고 가는 북극곰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춥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캐나다는 넓은 땅이지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한정적입니다. 이 넓은 땅의 인구수는 대한민국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구의 대부분은 남쪽의 주요 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도시 중의 하나인 서쪽 해안의 밴쿠버나 동쪽 끝의 할리팩스는 한국의 서울보다도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서울보다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추운 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이나 이주 전에 엄청 두꺼운 북극에서 사용 가능한 패딩 파카를 사시려는 분들은 일단 워 하시고 캐나다에 도착하셔서 기후를 체감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도 캐나다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네 번째, 술을 좋아하는 당신 안 됐다. 캐나다는 미국과 한국과는 다르게 편의점이나 일반 그로서리에서는 주류를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편의점만 가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데 캐나다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코어 스토어라는 정해진 스토어에 가셔서 나이에 따라 신분증 1개 혹은 2개를 보여주시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류는 와인을 제외하고 한국보다 비싼 편입니다. 담배 역시 한국도 많이 비싸진 게 사실이지만 캐나다는 한화로 대략 15,000원, 20,000원 정도입니다. 술과 담배는 캐나다 오시기 전에 끊고 오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도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코어 스토어는 밤 10시 전에 닫는 경우도 많고 휴일에는 열지 않기 때문에 새벽 2시에 갑자기 맥주가 떨어졌다면 그냥 잊고 주무시는 게 현명합니다. 5번째, 치과와 세탁소. 치과와 세탁소를 왜 같은 주제로 놓았을까요? 두 개의 주제를 말하기 귀찮은 것도 있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치과 비용이나 드라이클리닝 등의 세탁소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 유명한 치과 회사들은 한국의 치과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는 합니다. 엄청 비싼 치과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또한 직장에서 치과 보험을 따로 들어주지 않았다면 제일 좋은 건 캐나다 오시기 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고, 또한 캐나다 계시는 동안은 칫솔질과 치실을 잘 사용해서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클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일반 빨래가 가능한 옷들 위주로 코디를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미리 한국에서 캐나다 오시기 전에 드라이클리닝들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한 멋쟁이 옷을 입고 한국에 계신 당신은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산도 안 쓰고 세탁을 거의 안 한 코트를 입고 다니는 캐나다인들에게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가 한국과 달라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지도 모르는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한 캐나다에 와서 놀랄 점들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자료 모아서 2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